이쪽 저쪽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할 수 있는 테스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앵클의 패시브 무브먼트를 시작합니다. 환자의 앵클의 ROM을 체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스테빌리티 있는 환자에서 ROM 리미테이션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 ROM 리미테이션 자체가 환자의 페인 소스가 되고요. 이런 인버전과 이버전 테스트를 통해서 미디얼과 레터럴 스트럭처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겠고요. 다음은 이제 앵클에 락킹을 시키고 바로 스러스를 줘서 신데스무스 인절이 있는지를 여부를 확인하겠고요. 다음은 테일러스와 칼카니우스를 양측에서 쉐어링 해줌으로써 서브탈라 조인트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다음은 앵클과 서브탈라는 락킹을 하고 미드타르스를 확인해서 미드타르스 조인트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레지스티드 테스트를 통해서 앵클 주변에 있는 머슬과 텐전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동반되어 있는 손상들이 확인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엑스레이를 찍으실 겁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는 보통 AP 레터럴 그리고 모티스를 찍죠. 그래서 이제 이 모티스는 AP하고 이제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모티스를 찍으면 AP를 찍으면 이렇게 티비아와 피불라, 탈러스가 이렇게 겹쳐 보이는 부위가 있는데요. 모티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테일러스가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티스 뷰라고 하게 되고요. 겹쳐지지 않기 때문에 테일러스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엑스레이상에서 이제 인스테빌리티가 의심됐을 때 무엇을 확인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티비아와 피불라가 겹치지 않는 부위와 겹치는 부위를 확인합니다. 클리어 스페이스와 오버랩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디스탈 티비아에 레디오 오파크한 라인이 보입니다. 티비아 인사이슈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위와 이 피불라의 메디알 사이드에 겹쳐지지 않는 부위를 클리어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이렇게 피불라와 티비아가 겹쳐지는 것을 오버랩이라고 하는데, 이 티비아가 오버랩이 되는 것은 6mm 이상이어야 되겠고, 이 클리어 스페이스는 6mm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게 되어 있고요. 모티스 뷰를 보게 되면 미디얼, 슈페리얼, 레터럴, 클리어 스페이스가 이렇게 잘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두 개의 라인이 이렇게 평행하게 주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행한지 확인하시고 4mm 미만이어야 되는데 그 이상 벌어지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스트레스 뷰를 찍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뭐 요즘 초음파를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매뉴얼로 확인을 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매뉴얼은 상당히 이제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체크할 때는 방법은 티비아의 포스트를 립하고 테일러스의 사이를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루스 테스트는 이렇게 티비아와 테일러스가 이루는 각도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또 엑스레이 상에서 자주 이제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오스테오파이트입니다. 디스탈 티비아의 엔테리어에 있는 이 디스탈 오스테오파이트의 의미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엔테리어 임핀지먼트를 유발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스테오콘드랄 리전을 동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오스테오파이트의 사이즈가 오스테오콘드랄 리전의 시비어리티도 상당히 연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오스테오파이트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오스테오콘드랄 리전을 유발하는 한 유발 인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오스테오파이트가 있으면 엔테리 임핀지가 있겠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오스테오콘드랄 리전도 있겠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오스테오콘드랄 리전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오스테오 아스트라이티스로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엑스레이 사진처럼 이렇게 레디오 루센티한 리전이 보이고 애매모호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테오콘드랄 리전을 엑스레이상 진단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환자의 페인이 6주 이상 지속이 되거나 엑스레이상에서 오스테오파이트가 관찰이 된다 그러면 환자한테 CT나 MRI를 레커멘드 하셔서 오스테오콘드랄 리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이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오스테오콘드랄 리전이 데피니트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대개는 MRI 찍으면 이 앵클 OCD의 특징은 아래쪽으로 시스틱 체인지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리저너티브 트리트먼트를 한다고 해도 이 아래에 있는 본이 다 시스틱 체인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무너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대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엑스레이상 자주 보게 되는 게 이제 오스서피블라인데요. 이거는 ATFL의 어벌전 프랙처와 함께
또 이제 액세서리 오시피케이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대개는 이제 ATFL 어벌전 프랙처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이 ATFL의 어벌전 프랙처에 의한 오스서피브랄에는 인스테비티와 연관이 되어 있고 이 액세서리 오시피케이션은 이제 인스테비티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이때 오스서피브랄이 있는 경우에는 ATFL의 자체의 어떤 손상보다는 오히려 치료의 결과가 좀 더 안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논문에서는 이 오스서피브랄가 ATFL의 어벌전 프랙처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라면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레커멘드를 하고 있지만 보존적 치료도 시도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엑스레이 다음은 이제 초음파를 하게 될 건데요. 초음파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의 어떤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 초음파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연 시간에 이제 정종필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보통 이제 ATFL의 CL 크로닉 인스테비티 때 보여지는 소견은 이렇게 정상적인 ATFL에 비해서 인터럽션 되어 있거나 시닝 되어 있거나 이렇게 어브노멀하게 시크닝 되어 있는 경우도 인스테비티의 소견이 되겠고요. 이렇게 오스서피브랄가 ATFL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어벌전 프랙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이나믹 테스트를 통해서도 ATFL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해서 크로닉 인스테비티에 진단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동반되어 있는 손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의 결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보통은 수술을 레커멘드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찾아보시면 대개는 보존적 치료 몇 줄,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두세 페이지는 거의 수술에 대한 얘기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술하는 병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전제를 하는 게 이제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보존적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존적 치료를 무엇을 할 것인가 논문을 찾아보시면 몇 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운동 치료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외래에서 할 수 있는 치료가 대개는 브레이스나 테이핑 그리고 이제 페인 컨트롤 이거 외에는 다른 치료들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답답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웨이트 앤 씨입니다. 기다려서 좋아지면 좋은 거고 아니면 수술하는 거고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이 치료를 할 때 이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리제넌트 트리트와 이 펑셔널 트리트먼트입니다. 하지만 이 치료 방법들이 사실은 논문으로 따지자고 그러면 에비던스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임상적으로 그리고 몇 개의 논문들을 좀 이제 추려서 저희가 이제 에비던스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외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학적 검사나 초음파상에서 명백하게 뭔가 리가멘트나 텐던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리제너레이션 시켜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ESWT나 프로로테라피를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그 위에 어떤 저희가 메카니컬 페인이 아닌 다른 이상한 양상의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디퓨저한 그런 페인이 있을 경우에는 펑셔널 트리트먼트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프로로테라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것처럼 프로로테라피에서 푸드앤클에서 시행해야 될 타겟 포인트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발에다가 이를 다 치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직하게는 ATFL, CFL 그리고 앵클 조인트와 서브탈라 조인트 기본적으로 베이직으로 깔고 저는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치료를 해야 될 부분들은 찾아서 함께 치료를 하게 되고요. 꼭 프롤로 세라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치료가 끝난 다음에 피지컬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페인이 서브사이드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요즘은 이제 고농도 포도당용액 대신에 이제 PDRN이나 콜라겐을 사용하게 되고요. 일부 논문에서는 PRP가 이제 크로닉 인스테비티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은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또 이제 이게 시도를 했을 때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이제 앵클 인스테비티를 치료하시거나 외래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애매한 통증들이 있습니다. 메카니컬 페인, 즉 모션과 관계없이 계속 발목이 바깥쪽이 아파요. 그리고 이제 초음파 소견과 잘 맞지 않는 통증, 그리고 또 환자가 이상하게 막 찢어지게 아파요. 이상하게 환자가 이제 표현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뭐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브 인저리를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크로닉으로 가는 경우에 너브 인트랩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앵클 인스테빌리티와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러브가 이제 슈퍼피셜 페로니알 러브와 슈랄 러브이고요. 또 이제 사페너스 러브도 일부분 이제 병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이제 슈퍼피셜 페로니알 러브가 가장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루럴 페이셜을 통과를 해서 앵클의 엔테리어 쪽으로 이제 보통 페인을 유발하면 슈퍼피셜 페로니알 러브를, 그리고 이제 이 앵클의 레터럴 사이드로 주로 페인을 호소를 한다 그러면 슈랄 러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슈퍼피셜 페로니알 러브는 크로닉 인스테빌리티 또는 앵클 스프레인에서 상당히 연관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그레이드 3의 앵클 인저리를 받았을 때 이 사이아틱 너브가 바이퍼케이션 되는, 아까 초음파 시연에서 보셨던 그 부위에서 이 페로니얼 러브와 포스티리얼 티비얼 러브가 인저리 받는다는 에비던스가 상당히 보고되어 있고요. 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크루럴 페이셜을 뚫고 나오는 그 부분에서 컴프레션이 되거나 인트랩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위가 어디냐면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안쪽에서 페이셜 안쪽에서 나오다가 바깥쪽으로 페이셜을 뚫고 나와서 두 개의 브랜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뚫고 나오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보통 이 레터럴 말레올러스 팁에서부터 8에서 13cm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시행할 때 레터럴 말레올러스에서 아래쪽에서 디스탈에서부터 8에서 10cm 정도까지 위로 올라가면서 스캔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스텐스 디스트론 롱구스와 페로니스 롱구스 사이에서 이렇게 뚫고 너브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이 부분에 이제 또 블럭이나 하이드로 다이섹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앵클 인스테빌리티 했을 때 이 이스텐서 레티나큘럼에 문제가 많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어디전이나 그 부분에서 인트랩이 많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앵클 쪽에서도 이렇게 이스텐서 레티나큘럼 위쪽으로 지나가고 있는 이 브랜치들을 치료를 하실 때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슈랄 러브는 이제 앵클의 레터럴 사이드에 페인이 있는 경우인데요. 대개는 이제 물론 이제 위쪽에서 아까 이명용 원장님께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칼프 쪽에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아킬레스 상방, 레터럴 말레올러스 후방에서 이 아킬레스 텐던과 페로니얼 브레비스 사이에서 스몰 사페너스 베인과 함께 주행하는 슈랄 러브를 블럭하는 하이드로 다시 해주게 되겠고, 두 번째로는 페로니알 레티나큘럼의 위쪽에서 브랜칭 되어지는 이 부분에서 또 페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주사 치료를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SWT나 페이셜 하이드로다이섹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에 대한 논문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충격파나 이제 페이셜 하이드로다이섹션을 과연 이용했을 때 이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머슬에 대한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앵클 인스테빌리티가 있을 때 머슬의 변화가 있다는 논문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페로니어스 롱구스와 티비알스 엔테리어가 주로 문제가 많이 된다는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발바닥에 있는 근육들이나 솔레우스, 칼프 머슬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게이트에 문제가 생기면서 햄스트링이나 글루티우스 미디우스 또는 랩투스 페모리스까지도 이제 문제가 많이 된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머슬의 병변의 변화, 그러면서 이 머슬과 연관되어 있는 페이셜을 함께 치료를 해줬을 때 이게 이제 페인의 포커스를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보조적인 치료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건 논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느 부위를 타겟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도 이제 명확하게 지정할 수는 없지만, 대개는 너브가 인트랩먼트가 되는 부위, 그리고 머슬 텐더니스가 있는 부위를 타겟팅을 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특히 앵클의 ROM의 리미테이션이 있을 때는 티비알스 엔테리어와 그다음에 카프 머슬을 꼭 치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티비알스 엔테리어가 텐더니스가 느껴지는 포인트가 보드 미드 포션이나 아니면 프락시멀 3분의 1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앵클의 익스텐스 레티나큘럼 주변으로 치료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또 이제 칼프는 이제 머스큘러 텐디노스 정션 이 부위에서 이제 주로 치료를 해주시면 상당히 이제 ROM에 획득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고, 또 이 부분을 잘 치료하게 되면 어떤 디퓨저한 또는 베이그한 어떤 환자의 페인들도 좀 치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싱글랩 밸런스 테스트가 있는데 재활 치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외래에서 교육하고 그거를 뭐 일일이 교육해서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딱 한 가지 시킵니다. 싱글 밸런스 테스트, 즉 한발서기 운동인데요. 환자가 이제 15에서 20초 정도 이걸 한 3세트 정도 해보라고 합니다. 처음에 시켜보면 뭐 5초도 못 버티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거를 연습을 해서 10초, 15초 정도 한 3세트를 눈 뜨고 하고 눈 감고 하고 그거 잘 되면 베개나 쿠션 위에 올라가서 하고, 그래서 환자가 눈을 감고 나 15초 정도 이제 버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때쯤 되면 환자가 주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 발목이 이제 뭔가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 발목에 좀 이제 힘이 생겨서 통증도 많이 가라앉고 걷는 것도 훨씬 더 편해졌어요 라고 하는 주관적인 증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싱글 렉 밸런스 테스트, 즉 한발서기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그것도 환자가 이제 이 운동을 하면서 본인이 임프루먼트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시키는 편입니다. 그리고 프리벤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접질린 분은 다시 접질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아큐트 앵클 스프레인 때 시비럴 이펙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니셜 케어입니다. 어떻게 치료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스 원칙은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미트의 개념을 가지고 치료합니다. 그 미트의 개념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페인 컨트롤 하면서 환자한테 얼리 엑서사이즈를 시키면서 ROM을 획득하는 거죠. 따라서 환자의 아큐트 스프레인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ROM을 빨리 회복하는 거, 그리고 스웰링을 빨리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ATFL 뭐 손상이 심해가지고 발목이 팅팅 부어가지고 피막 져가지고 이렇게 뭐 걷지도 못하는 환자들 있죠. 그런 경우에는 초음파에서 봤을 때 헤마스로시스가 차 있다 그러면 블러드도 빼주고, 그리고 이제 시노바이티스가 심해서 페인이 좀 심한 경우에는 소량의 이제 스테로이드를 좀 약간 썼을 때도 환자가 페인이 많이 서브사이드가 되면 환자가 RM 엑서사이즈나 워킹이 좀 자유스러워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페인을 컨트롤하는 방법들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로닉 앵클 인스테비티 유발하는 것은 아큐트 앵클 스프레인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환자가 과거에 접질린 적이 있다 그러면 꼭 물어서 이 환자가 과거에 접질린 적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치료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메카니컬과 펑셔널 인스테비티가 있고 그거를 함께 치료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동반된 병변이 꼭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체크를 해서 함께 치료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에게는 3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3개월의 보존적 치료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치료 방법과 함께 제가 말씀드렸던 리얼트 트리트먼트랑 펑셔널 트리트먼트를 함께 이용을 해서 그런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외래해서 사용을 하시면 또 크로닉 앵클 인스테비티도 보존적 치료도 또 치료가 잘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푸덴 앵클의 초음파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필 원장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정종필 원장님은 조선대학교 졸업하시고 저희 본학회 회장님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교화제일위원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예, 시연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하게 된 시간이 40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한 7분 정도 지났는데요. 아까 여러분이 그 임영용 원장님께서 그 VVA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베슬에는 그 3개의 레이어가 있잖아요. 인티마, 메디아, 어드벤티티아. 그 중에 어드벤티티아에 너브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눌리면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이제 위로 올라오는 베슬 있죠? 그 베슬이 눌리면 통증이 나타나요. 해부학적 초음파로 보면 아무리 뒤져봐도 리전은 안 보이는데 환자는 심하게 아파요. 그럴 때는 이제 도플러를 꼭 끼워보세요. 그러면 뭔가 크게 뭔가 불이 막 올라오는 게 보일 거예요. 거기를 하이드로 다이섹션하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 목 치료하는 걸 왜 거기를 치료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마이오듀랄 브릿지라는 이론인데요. 듀라하고 이 연결되어 있는 머슬이 서브 옥시탈 머슬에 있어요. 서브 옥시탈 머슬은
이 인피리어 오블리크 카피티스, 수피리어 오블리크 카피티스, 렉투스 카피티스, 퍼스럴 메이저, 마이너가 이렇게 쌍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됐냐? 노멀 퍼스럴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거의 대부분 그런 이제 증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프로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포레이먼 매그넘에서 이제 코드가 내려오잖아요. 코드는 안 눌려요. 그런데 스컬하고 아틀라스하고 그 다음에 엑시스 그 칼럼에 이루어지는 그 용적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CS 코드는 눌리지 않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흐르는 CSF의 이 플로우가 어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증상을 일으켜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두통, 대표적으로 두통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여기를 치료하면 두통이 또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자, 이 앵클 쪽에 관여하는 더브는 자, 이렇게 이제 TBR 러브가 와서 자, 이렇게 메디알 칼카니알 러브로 가고 이렇게 박스턴 러브하고 이렇게 이제 메디알하고 라테랄로 갈라져요. 자, 우리 보통 이게 환자들이 여기에 아프다고 오는 환자가 있어요. 여기가 아프면은 메디알 칼카니알 러브, 여기가 아프면 박스턴 러브, 여기가 아프면 플란타 파시아티스, 여기가 아프면 뭐냐면 이 키아즘을 형성하는데 그 키아즘을 형성하는 게 메디알 플란타 너브하고 플렉서 할로시스 롱구스, 그 다음에 플렉서 디지터룸 롱구스가 서로 간에 이렇게 겹치는 포인트인데 거기가 이제 인플라메이션 때문에 너브 인플라메이션 때문에 그것은 하이드로 다이섹션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위쪽이 아프면 이것은 스프링 리거먼트의 문제입니다. 스프링 리거먼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슈퍼피셜 페로니얼 러브가 메디알하고 인터메디에이트 브랜치로 가요. 이 포인트에서 이제 눌릴 때 환자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증상이 이렇게 짚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요. 여기. 그러면 슈퍼피셜 브랜치, 도살 브랜치를 초음파로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하이드로 다이섹션 하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는 것은 슈랄 러브인데 슈랄 러브는 메디알하고 라테랄 엎드려 볼까요? 라테랄 슈랄은 CPN에서 자,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거기에서 라테랄 슈랄을 하나를 브랜치 내고 그 다음에 메디알 슈랄은 TBI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브랜치를 하나 내는 게 뭐냐면 라테랄 칼카니알 러브예요. 그래서 환자가 여기가 아프다면 이것은 라테랄 칼카니알 러브하고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이쪽은 반대쪽은 메디알 칼카니알 러브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먼저 엎드린 김에 먼저 엎드려서 한번 볼게요. FA 프리 가스트로네미스 아포뉴로시스란 단어를 아마 처음 접해 보셨을 건데 정확한 풀텀은 프리 가스트로네미스 아포뉴로시스예요. 메디알 가스트로네미스를 이 커먼 아포뉴로시스에 앵커링하는 구조물인데 자, 먼저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아킬레스 텐던은 뭐 여러분이 이제 다 아셔서 크게 설명을 안 드릴 건데, 이게 아킬레스 텐던이에요. 처음 이제 하시는 이게 아킬레스 텐던이에요. 이게 아킬레스 텐던이 어떻게 주행하냐면 이렇게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파이럴하게 살짝 가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브를 댈 때 정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살짝 비스듬하게. 똑바로 되면은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보이고 살짝, 그래야지 정확하게 이것을 이벨리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킬레스 텐던이고요. 자, 그 우리 테니스 레그라고 메디알 가스트로네미어스가 주로 많이 찢어지는 포인트가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가스트로네미어스 메디알, 요게 이제 솔레우스인데 2층 있죠. 2층은 가스트로네미우스의 포스테리어 아포뉴로시스가 형성하고, 그 다음에 요층은 솔레우스의 죄송합니다. 가스트로네미우스의 엔테리어 가스트로네미우스 아포뉴로시스, 이쪽은 포스테리어 솔레우스 아포뉴로시스가 서로 만나는 포인트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첫 번째로는 여기가 이제 많이 찢어져요. 하나 찢어지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여기 보죠. 이거 약간 두꺼워져 있는데 두 개의 아포뉴로시스가 만나면서 이제 이 아킬레스 텐던으로 진행되는데, 이 포인트가 어디에 많이 적용되냐? 원인 모르게 종아리가 저릴 때. 아까 이 사이아틱 너브가 티비아하고 CPN하고 두 개 나눠지잖아요. 그 포인트가 지금 여기 있죠? 요게 밑으로 내려오면 갈라지죠? 이렇게. 이게 이제 이게 CPN하고 이게 TBR 너브인데, 두 개의 너브가 갈라지면, 브랜칭이 되면 서로 간에 독립적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덴시피케이션이 서로 간에 생긴 거예요. 가지고 붙어버리면 애매모호한 종아리 통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종아리 통증이 반드시 여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를 해결했는데 호전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를 해결하시면 돼요.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 정확하게 이 어디전 될 수 있는 이 포인트 있죠. 여기 포인트를 조심스럽게 어프로치를 해서 하이드로 다이세션 하면 되고, 두 번째,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여기 있죠. 여기 중요한 것은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쪽에 있는 아포뉴로시스, 이쪽에 있는 아포뉴로시스를 벗기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아포뉴로시스가 서로 만나는 그 공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잘 되면 어떻게, 아까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동그랗게, 아주 찐득찐득하게 동그랗게 돼요. 그게 잘 들어가는 겁니다. 아포뉴로시스, 이 아포뉴로시스를 하면 효과가 없어요. 이해됐죠? 네. 설명을 너무 잘해서 이해되네. 자, 그 다음에 자, 슈랄러브는 아킬레스 텐던을 먼저 찾으세요. 아킬레스 텐던을 찾으시면 그 옆에 슈랄러브가 있어요. 이게 아킬레스 텐던이죠? 아킬레스 텐던 옆에 이거 베인이고 요거예요. 요게 슈랄러브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아래로 내려갈 때 무슨 러브가 있느냐? 라테랄 칼카니알 러브가 슈랄러브에서 나와요. 슈랄러브에, 자, 여기 슈랄러브가
보이죠? 요거 뛰는 거 보이죠? 요게 라테랄 칼카니얼 러브예요. 이게 라테랄 칼카니얼 러브. 자, 이제 똑바로 누워보세요. 벌써 시간이 이제 58분이 다 돼버렸는데, 자, 잠깐 구부려 볼까요? 앵클에서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테일러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바디, 넥, 헤드로 되어 있는데, 테일러스는 특징적으로 이 티비아하고 관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카틸리지가 있고, 내비큘라와 관절을 이루기 위해서 카틸리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패턴, 펫패드가 이런 식으로 살아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아스라티스가 있다 그러면 이 패턴이 없어집니다.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레인을 자주 입으면, 자, 이게 테일러스의 헤드예요. 요 리거먼트가 찢어져요. 그러면서 여기에 아스라티스가 생겨요. 아스라티스. 다음에 이 조인트 있죠. 이 조인트도 가끔씩 아스라티스가 생겨요. 이것도 꼭 아셔야 되고, 이 조인트에서도 아스라티스가 생겨요. 이 조인트는 큐네이폼하고 메타타살본하고 형성되는 조인트인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발이 아프다면 환자가 앵클, 특히 무릎 이하 쪽에서는 환자가 이렇게 어디가 아파요 하면 그 포인트가 바로 리전 포인트예요. 그럼 거기다가 바로 대시면 되는데, 둘이 뭉실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건 일단은 아스라티스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브 리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발목의 이절에서 가장 이제 많은 게 ATFL이에요. ATFL을 찾는 방법은 발바닥에서 수평을 올린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요게 피불라, 요게 테일러스 넥 포션에 이런 패턴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런 패턴이 살아있지 않으면 찢어진 겁니다. 뭐가요? 엔테리어 탈러 피불라 리거먼트가. 그리고 여기에 방방하게 물이 차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느냐, 라테랄 말리오스 프랙처로 수술을 했는데 환자가 계속 아프다 그래요. 발목 바깥쪽에. 그것은 뭘 우리가 간과를 했냐면 이 리거먼트예요. 이 리거먼트가 티비아하고 피뷸라를 연결해주는 엔테리어, 인페리어, 티비오 피뷸라 리거먼트. 요 리거먼트가 이제 찢어졌어요. 특히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이 리거먼트에 시데스모시스가 쭉 있는데, 요 리거먼트 있죠. 요 리거먼트가 시데스모스 리거먼트, 인터오세어스 리거먼트인데, 요 리거먼트가 찢어져도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까지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가지셔야 되고, 다음엔 타살 터널에는 뭐가 있느냐면 테일러스하고 칼카니어스를 연결해주는 리거먼트예요. 인터오세어스 리거먼트인데, 인버전 인저를 이루면 이 리거먼트도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이 리거먼트는 서비칼 리거먼트예요. 인터오세어스 리거먼트는 서브텔러 조인트의 스타빌라이저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이 서비칼 리거먼트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요 보이죠? 요게 이제 인터오세어스 리거먼트인데, 여기도 하나의 프롤로 포인트가 됩니다.
어디에 해야 되냐? 테일러스를 향해서 집중 공략을 하시면 되고, 서비컬 리가먼트는 특히 테일러스의 어퍼 보더 쪽을 많이 터치를 해주셔야 돼요. 다음에 여기 있죠. 요게 요것은 CC 리가먼트, 칼파니어 큐보이드 리가먼트. 다음에 옆으로 두어볼까요? 다음에 이제 CFL을 찾으려면 주로 뭘 찾아야 되냐? 이 페로네우스를 찾으셔야 돼요. 페로네우스, 브레비스하고 롱구스인데 이거 있죠. 이게 CFL이에요. 이 CFL의 기시부, 피불라 사이트는 이 안쪽에서 기시하기 때문에 기시 부위는 초음파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만약에 거기가 찢어졌다면 앵클을 도시 플렉션, 플라탄 플렉션 하면 이게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은 찢어진 겁니다. 어디가? 피불라, 라테랄 말레올라스의 안쪽에서 기시하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초음파를 안 보이지만 찢어진 겁니다. 다음에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 이게 페로네우스 브레비스하고 롱구스인데 가끔 가다가 이 롱구스의 파라테논의 이피전이 찾는 경우가 있어요. 이프이 아프시다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는 이제 메디알 쪽으로 갈게요. 자, 메디알 쪽으로 봅시다. 앞쪽을 안 봤군요. 깜빡했네. 자, 앞쪽은 이제 지금 펌핑하고 있죠? 이 펌핑하고 있는 저스트 요게 이제 딥페로니알 러브예요. 딥페로니알 러브는 자, 여기 센서리를 담당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여기는 이제 tibialis anterior, 익스텐서 할로시스 롱구스, 그리고 익스텐서 디지토룸 롱구스예요. 이 아트리는 엔테리어 티비알 아트리의 이제 연속성인 도살리스 페디스 아트리. 찾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익스텐서 할로시스 롱구스와 익스텐서 디지토룸 롱구스 사이에 있어요. 뭐가? 아트리하고 너브카. 심플하죠? 그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슈퍼피셜 페로니얼 러브는 여기가 이제 요거 있죠, 요게예요, 요게 슈퍼피셜 페로니얼 러브예요. 이 러브가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그래서 발등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쫙 퍼져가지고 메디알, 인터메디얼, 도사, 피테니스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메디알 쪽으로 볼게요. 자, 이것은 환자가 메디알 말레올스 딱 저스트 메디알 사이드를 꼭 짚어요. 여기가. 이것은 묻지 마라.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 파라테노나이티스예요. 여기가 아프면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 텐던이 붙는 자리 텐디나이티스. 어려워요? 눈치가 어렵다는 눈치인데, 그러면 한번 봅시다. 찾는 테크닉은 자 보시면 요게 이제 tibialis posterior, 요것은 플렉서 디지털um longus, 요 베슬 그리고 너브예요. 그리고 요게 플렉서 할로시스 롱구스예요. 자, 요 보면 플렉서 할로시스 롱구스, 플렉서 디지털um longus, tibialis posterior. 여기 있죠, 여기? 아트리를 중심으로 베인이 있고, 이건 너브예요. 자,
요게 이제 티비아 너브가 자 플란타 너브로 이제 갈라지면서 이쪽으로 하나의 브랜치를 냅니다. 이 어딘가에 있어요. 뭐가? 지금 제가 찾고자 하는 구조물은 메디알 칼카니알 너브예요. 메디알 칼카니알 너브. 여기 펄세이션하고 도플러가 다행히 떠야 되는데 여기 보이죠? 뜨죠? 여기 요게 메디알 칼카니알 너브예요. 메디알 칼카니알 너브. 자, 메디알 플란타 너브에서 메디알 칼카니알 너브가 나오고 인피리어 칼카니알 너브가 있어요. 그게 뭐야? 박스터 너브예요. 박스터 너브는 라테랄 플란타 너브에 나오는데 찾는 테크닉은 어떻게 찾느냐? 여기에 세 개의 구조물이 있어요. 어떤 구조물? 자, 이리 가는 에이비덕터 할로시스가 있죠. 그 다음에 발가락으로 가는 인트리식 머슬, 플렉서 디지토름 브레비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모지기 머슬. 네모지기 머슬은 엘스파인에서는 쿼드라투스 룸보름 있고, 힙에서는 쿼드라투스 페모리스가 있고, 여기는 쿼드라투스 플란티머스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보면, 자, 이 머슬이 에이비덕터 할로시스. 요 머슬이 플렉서 디지토름 브레비스. 요 머슬이 쿼드라투스 플란티. 그러면 그 사이로 지나가요. 이렇게 지금 띄고 있죠. 요게 박스터 너브예요. 박스터 너브. 요거 지금 띄고 있죠. 도표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네. 띄고 있는 거 보이는데 도플러가 됐잖아요. 이게 박스터 너브예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기가 아프면 박스터 너브 엔트러먼트예요. 그럼 어떻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요 너브를 피해서 이렇게 하이드로 다이섹션 해주면 돼요. 박스터 너브는. 자, 그러면 타살 터널을 볼까요? 타살 터널. 엄지발가락 까딱까딱 하면 이게 움직입니다. 이게. 자, 힘 빼보세요. 요게 플렉서 할로시스 롱구스인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환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여기가 아프다고 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세히 보면 플렉서 할로시스 롱구스의 파라토는 여기에 벙벙하게 쌓인 격은 차 있어요. 이 피자. 이해됐죠? 그러면 알아서 타겟팅하면 됩니다. 여기에 요거 플렉서 할로시스 롱구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서브텔라 조인트에 인젝을 하고 싶다면 라테랄 사이드보다는 메디알 사이드에서 타겟팅하는 게 정확도가 높습니다. 여기 이제 요건 이제 네비큘라 가져왔고 여기 있죠. 요게 이제 서브텔라 조인트예요. 서브텔라 조인트고 그 위쪽을 지나고 있는 이 리가먼트가 델토이드 리가먼트예요. 델토이드 리가먼트. 다음에 이건 아시다시피 아킬레스 텐던하고 플란타 이 파시아는 서로 간의 연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트레칭을 하면은 플란타 파시아티스가 있는 환자 힐링이 그 운동요법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아킬레스 텐던이 칼카니우스를 마치 어떤 것처럼 이 무릎에 있는 파텔라 같이 파텔라를 감싸고 아래로 내려와요. 이해됐죠? 그게 한 10% 정도
10% 정도는 아래로 내려와서 뭐가 되느냐? 자, 하얗게 좀 해줄래요? 지금 플란타 파시아를 잡았는데요. 자,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흘러내려가요.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그 대부분은 어디서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냐면 여기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여기 새로 시작되는 포인트. 이 무릎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로 시작되는 포인트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게 점퍼슨이거든요. 이해됐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시간이 약 5분 정도. Q&A 할 텐데요. 우리 연자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질문 한두 가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에서 질문 없으실까요? 예, 선생님. 안 들립니다. 네? 그거 이제 예, 기억력 좋으시네. 그것은 요거예요. 요거. 자, 요게 이제 화면 초음파 화면 좀 켜주세요. 노토브 헬리가 뭐냐면 메디알 플란타 너브하고 플렉스 할로시스 럼부스하고 플렉스 디지털 럼부스가 서로 간에 교차하는 포인트예요. 거기가 이거예요. 요게 이제 플렉스 할로시스 럼부스, 이 플렉스 디지털 럼부스, 요게 메디알 이제 나왔어요. 메디알 플란타 너브, 그 다음에 플렉스 할로시스 럼부스, 플렉스 디지털 럼부스인데, 자,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이게 좀 너브거든요. 잘안 잡히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이거하고는 헷갈린 게 뭐냐면 여기에는 이제 스프링 리거먼트가 있어요. 스프링 리거먼트가 아직 이제 정확하게 안 잡았는데 여기에 이 너브가 메디알 플란타 너브, 그 다음에 플렉스 할로시스 럼부스, 플렉스 디지털 럼부스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스프링 리거먼트가 있어요. 스프링 리거먼트가 스프링 리거먼트의 정확한 명칭은 칼카니아 네비큘라 리거먼트예요. 그걸 뭘 이제 잡고 있냐면 테리어스의 바디를 서포트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테리어스 바디는 아까 어떻게 돼 있었죠? 카틸러지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카틸러지 찾으시면 돼요. 여기 보면 카틸러지로 돼 있어요. 요거 있죠, 여기. 이렇게 가는 게 뭐예요? 스프링 리거먼트예요. 스프링 리거먼트. 좀 더 디스탈로 가면 여기 네비큘라고, 좀 더 프록시멀로 가면은 여기 서스펜티클 텔리예요. 그러면 요게 스프링 리거먼트인데, 스프링 리거먼트를 롱이시스로 보면 요거예요. 요거예요. 요게 스프링 리거먼트. 덤으로 스프링 리거먼트까지 해드렸습니다. 또 궁금하신 게 있어요? 네, 아까 너브 블락 하실 때 블락 오시면서 하셨는데 파닥파닥 뛰는 걸 보고 자꾸 너브라 그러셨는데 그게 너브가 아닌가요? 저 지금 정말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너브하고 아트리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너브를 박스터 너브를 찾을 때는 아트리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주사를 볼 때는 아트리보다 그렇죠. 바로 옆에다가 거기 아트리를 타겟으로 하시면 돼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아까 PRP 주사하신다 그랬을 때 아킬레스 텐던 중에 아까 하이퍼바스큘러 존이 있는데 만약에 거기가 아프다면 거기다가는
저 PRP 주사를 그냥 건내 실질에다 바로 그냥 주는 겁니까? 사실 이제 고식적으로는 건에 이아트로제닉 트라우마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드로 다이섹션 아직 바깥에 주는 건네. 그러니까 이제 대용량 인젝션에서는 그거를 이제 준다고 최근에는 나와 있고 실제로 컴플리케이션 없다고 하니까 사실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저는 이제 준 적은 없고요. 주위에 이제 주로 이제 했고요. 저는 이제 PRP가 뭐 우리나라에서 인정도 안 됐고 이제 업데이트 최근에 이제 PRP가 지금 아킬레스 텐던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 거고요. 이제 그 주위에 놓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질 내에 저는 주는 건 아니다. 저는 이제 논 적은 없고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소환수 원장님께 제가 하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음파학회니까 이 초음파 소견 중에 뭐 ATFL의 스웰링이나 테어나 뭐 이퓨전 임금지 간에 어떤 게 가장 인스타빌리티와 크로닉 인스타빌리티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예후와 연관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초음파 소견과 인스테빌리티의 관계? 이거는 이제 왜냐면 이제 그레이드 3 이상에서 이제 그레이드가 많을수록 또는 이제 이니셜 케어가 안 될수록 이제 크로닉으로 이행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스웰링이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인터럽션이 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인대가 많이 손상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에 크로닉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시간이 다 돼서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에 함께 해주신 연자분들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